오늘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만날 때마다 명품 자랑을 해요. 자, 그러면 명품 외제차 사는 사람의 심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분한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앞에 말이 생략됐어요. 능력이 안 되면서 명품 외제차 사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명품에 집착하고 외제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예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빚을 내서 명품을 사거나 외제차는 카푸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과시욕입니다. 그럼 과시욕은 어디서 나오냐? 자신의 작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작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거대한 과시욕으로 포장하는 거죠.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자기가 실제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나는 멋진 사람이고 명품 두르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걸 모르겠죠. 그 사람은. 자, 두 번째는 특별함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명품이 가지는 물질적, 경제적 특성, 희귀성이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다. 특별한 몇몇 사람만 가질 수 있다. 능력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 그 특별한 물품을 가짐으로써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최면에 빠지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는 굉장히 가치 있는 브랜드죠. 그 브랜드를 마심으로써, 먹음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시작합니다. 아기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죠. 07세, 그러니까 유치원 때까지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하면서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각자가 장단점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특출나 보이는 몇 명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 특별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엘킨트는 개인적 우화, 상상 속 관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 우화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특별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곳을 보면 종종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영상,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는 영상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영상에서 나라면 이렇게 슉 저렇게 슉 앞으로 점프해서 앞구르기 2번 하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혹은 사고가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 우화에 속하고 자신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상 속 관중은 자기를 무대 위에 올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관중 혹은 청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친구와 얘기하던 도중 자기 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고 있나?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뒤에 있는 벽에 붙은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밖에 사람들을 보고 있거나 자신이 먹고 있는 메뉴가 맛있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느낌. 어제와 같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다른 옷을 입어야지. 하는 것들 모두 상상 속 관중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 여학생분들 거울을 엄청 많이 보죠. 네. 거울을 엄청 보면서 앞머리 손질하고 머리를 빗고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상상 속 관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품 걸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품을 걸칩니다. 명품을 걸치면 자기를 쳐다봐 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명품을 걸치든 거적대기를 입든 상관 안 합니다. 물론 한번 보고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내일 아침이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아 정체성 확립입니다. 위에 말했던 두 번째와 연결됩니다. 사회심리가 발달하면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탈피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성을 경험해서 자아 정체감을 찾아갑니다. 사회심리 발달 단계를 발표한 에릭 에릭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자아 정체감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요. 20에서 40세 동안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간다고 했는데 이때의 친밀성은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고립된다고 했어요. 타인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립될 거라는 생각,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명품을 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명품을 걸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명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이 명품 외제차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명품 자랑, 차 자랑, 여자친구 자랑, 남자친구 자랑, 돈 자랑 그런 것들만 늘어놓습니다. 그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자신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르고요. 통합적 자아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하네? 이런 부분은 못하는구나. 사람들과 잘 지내네? 난 좀 사람들과 못 지내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아.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상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뚜렷한 소관과 가치관, 소신이 있는 분들이 생각해서 구매한 명품과 외제차에는 대단하시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남에게 보여지는 허영심, 과시욕으로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명품을 왜 좋아하는지, 명품을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능력까지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명품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명품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입든 그게 명품이 되고 내가 무엇을 타든 그게 외제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존재예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돈을 잘 벌든 돈을 못 벌든 모두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특별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범해지세요. 평범해지는 것이 비범해지는 것보다 수백 배는 힘들고 평범해지는 것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